ASB은행은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모기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과 관련 한 건을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SB는 수요일 오후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여 기록적으로 최저 1%를 기록한 후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모기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ASB의 가변주택 융자 금리가 0.5% 감소한 5.2%를 인하했고 올비트 홈런은 0.4% 감소한 5.3%가 됐습니다. 이 같은 변경사항은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14일부터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기존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ASB는 또한 2년 고정 주택 대출 금리를 3.75%로 낮췄습니다. 이 고정이율 변경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유효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뒤따를 예정입니다. 콜마 브루턴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포장, 병, 빨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2%는 지난달 발효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다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5%는 플라스틱 금지 확장에 반대했으며 4%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7억 5천만 개 이상의 비닐 쇼핑백을 소비했으며 현재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에 따라 사업체는 더 이상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낮은 등급의 일회용 플라스틱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콜마 브루턴 설문조사는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1,00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됐으며 최대 샘플형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해수면이 10cm 상승하면 수만 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 조사 연구는 밝혔습니다. 만항의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 모델 연구에서 해수면이 10cm 상승하면 7,000개의 건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며 이에 대처하는 비용으로 24억 8천만 달러가 필요하며 133km의 도로가 유실되고 최소 10km의 철도가 유실되는 것으로 연구 조사는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20cm 정도 해수면이 상승했으며 이번 세기 말에는 1m 정도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NIAA의 연구진들은 지난 2018년 테임즈 지역 퍼스에서의 해안 침식과 해수 범람을 모델로 삼아 가정했다고 밝히며 집중호우와 만조, 큰 너울 등 모든 악조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금세기 말 0.8m가 더 상승할 경우 약 15만 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주거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은 225g 울월스 크런치 내추럴 아몬드 스낵 팩 제품을 리콜 수거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아몬드에서 곰팡이 독성인 아폴라톡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국 뉴질랜드의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판매되었으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로 인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스낵팩에는 베스트 비포 데이터가 2020년 1월 2일로 되어 있으며 아폴라톡신은 견과류와 쌀을 포함한 곡식류에서 더운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독성으로 생체 내 변화를 통해 바람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아폴라톡신 수준은 비교적 낮은 정도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아폴라톡신을 섭취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에서는 문제의 제품을 반품할 경우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시가 300만 달러 상당의 코케인 가루를 담은 여러 개의 비닐 포장 백들이 오클랜드 서부 해안에서 바닷물에 밀려 발견됐습니다.
어제 경찰은 오클랜드 서부의 베델스 비치에서 코케인을 담은 비닐 포장백 19개가 발견돼 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형사는 발견된 코케인 가루들은 시가로 $300만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밝혔으며 계속해서 해변가를 수색하고 공중에서는 헬기를 이용하여 또 다른 포장 비닐이 있을지에 대해 수색 중입니다. 또한 경찰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포장된 코케인이 해변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해 관련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닐 포장물이 발견된 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유할 경우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성들이 모은 브레이저들이 남태평양 국가들의 여성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두 개의 정부기관의 여성들은 1,500개가 넘는 브레이저를 수집하여 더 암리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의 한 번도 브레이저를 착용해 보지 못한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더 암리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는 2012년부터 5만 개가 넘는 브레이저들을 통화와 피지, 사모아, 바누아투 등지에 보내왔으며 이번에 수입된 브레이저들은 피지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ACC에 근무하는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1,000개를 목표로 시작된 이번 수집에는 1,500개가 넘는 브레이저와 200개 정도의 수영복, 70여 개의 새 속옷 등이 모아졌습니다. 남태평양에서는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고용상 불이익이 있으며 여학생들은 스포츠에도 제한이 많아 브레이저가 일종의 선택받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암리프트 프로젝트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민성에서는 베트남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한 지원서 중 47건의 사기 서류를 발견한 후 이들의 뉴질랜드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지인의 멜빈 본부장은 올해 초 베트남 뭄바이 지역 사무소에서 상당한 양의 사기가 감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멜빈 부본부장은 베트남 시장에서 특정 금융사기 사건 47건이 발견됐으며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및 뉴질랜드 방문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부본부장은 많은 유학 에이전시들이 사기에 연루되었고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모든 부분에 걸쳐 학생들의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성은 비자 처리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처리로 뭄바이 지역 사무소에서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사기 소리를 적발하는 데 정통한 직원들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신청자의 학생 비자 승인 건수는 2014년 6월에는 1,401건이었으나 2019년 6월에는 2,174건으로 55%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KBS와 펜앤드 마이크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1원 6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9원 4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3원 8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겠으며 가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약간의 비가 오겠으며 오전 늦게부터는 좀 더 자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